안녕하세요. 그때는 그랬지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만한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왜 그 시절 음식 맛이 안 날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맛을 그리워하며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방법으로 끓여봐도 그 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 어릴 적 먹던 라면이, 붕어빵이, 호떡이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것 말입니다. 정말 그때 음식이 더 맛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억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일까요? 오늘은 그 시절 음식이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은 그 맛을 재현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재료나 조리법의 문제가 아닌 그보다 더 깊은 이유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시절 어머니들의 요리에는 지금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같은 된장찌개라도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것은 정말 달랐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셔서 쌀을 씻고 멸치로 우린 육수에 직접 담근 된장을 풀어 넣으시던 어머니. 냉장고도 변변치 않던 시절,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그날 신선한 재료를 골라오시던 그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맛있게 먹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음식에 새우며 들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잘 먹어야 하는데 아버지 입맛에 맞을까? 그런 걱정과 사랑이 담긴 음식이었기에 더욱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재료였어요. 지금처럼 온갖 첨가물과 방부제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 그대로의 재료들이었거든요. 동네 두부 아저씨가 새벽에 직접 만든 따뜻한 두부, 뒷마당에서 기른 채소들, 그리고 시골에서 보내온 쌀과 된장, 모든 것이 지금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진짜였어요. 특히 그 시절 라면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MSG도 적고 인공 조미료도 적었죠. 그래서 더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었어요. 지금 라면이 더 자극적이고 진한 맛이지만 그때 라면은 소박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간식들도 지금과는 달랐어요.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은 정말 붕어빵 틀에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구워냈고, 호떡은 아주머니가 직접 반죽해서 기름에 지져 주셨어요. 팥빙수도 지금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갈은 얼음에 삶은 팥, 그리고 연유 몇 방울, 그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디저트였어요. 달고나도 그랬죠. 설탕과 소다만으로 만든 단순한 과자였지만 그 달콤함과 바삭함은 지금 어떤 고급 과자보다도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음식이 맛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언제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간식 하나, 과일 하나도 귀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무엇을 먹든 정말 간절하고 소중하게 먹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어머니가 끓여주신 라면 한 그릇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명절에 먹는 떡국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그 간절함이 바로 최고의 양념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많은 음식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간절함을 느끼기 어려워졌어요. 배고프기 전에 먹고 원하기 전에 주어지니까 그 소중함을 모르게 된 거죠. 그 시절에는 혼자 먹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고 친구들과 나누어 먹고 이웃과 함께 먹었죠. 얘들아, 밥 먹어라.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온 가족이 모여앉던 그 시간. 하루 종일 각자 바쁘게 지내다가 저녁 식탁에서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던 그 따뜻한 시간들. 음식의 맛은 단순히
재료와 조리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먹는지, 어떤 마음으로 먹는지가 더 중요했던 거죠. 지금은 각자 다른 시간에 각자 다른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음식의 맛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을 기다려야 했어요. 어머니가 음식을 해주실 때까지, 간식을 사주실 때까지, 특별한 날이 올 때까지 그 기다림이 음식을 더욱 맛있게 만들었어요. 생일날 먹는 미역국, 명절에 먹는 송편, 시험 잘 봤을 때 먹는 짜장면, 모든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더욱 맛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원하면 언제든 먹을 수 있으니까 그 특별함이 사라진 거죠.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소중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계절마다 다른 음식을 먹었어요. 봄에는 냉이와 달래, 여름에는 오이와 토마토, 가을에는 감과 밤, 겨울에는 김장김치와 군고구마. 지금처럼 1년 내내 모든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제철 음식의 맛이 더욱 특별했어요. 기다렸던 만큼, 그리웠던 만큼 더 맛있게 느껴졌던 거죠. 첫 수박의 달콤함, 첫 감의 단맛, 첫 김장김치의 아삭함. 그 모든 것이 계절과 함께 찾아오는 선물 같았어요. 그때는 모든 음식을 만드는데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어요. 인스턴트나 반조리 식품이 거의 없었으니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만들어야 했죠. 김치를 담글 때도 며칠에 걸쳐 준비하고, 된장을 만들 때도 몇 달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시간과 정성이 음식에 새우며 들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빠르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 그런 정성과 시간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 시절 음식이 맛있었던 이유는 바로 추억이라는 양념 때문이에요. 그때 행복했던 기억, 가족과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이 음식의 맛과 함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죠. 어머니의 손맛, 할머니의 정성, 가족들과의 즐거운 식사 시간, 그 모든 것이 음식의 맛과 하나가 되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도 그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의 마음, 그때의 상황, 그때의 사람들을 다시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비록 그 시절의 맛을 완전히 재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마음을 담아 음식을 만드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은 지금도 특별해요. 비싼 재료나 복잡한 조리법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혼자 먹지 말고 함께 나누어 먹는 것,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 그것만으로도 음식의 맛이 달라져요.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함께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는지 생각하며 먹는 것. 그런 마음으로 먹으면 어떤 음식이든 맛있어져요. 그 시절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모든 음식이 특별하고 소중했던 그 시절. 배고픔이 양념이 되고, 기다림이 설렘이 되고, 함께 나누는 기쁨이 최고의 조미료가 되던 그 시절 말이에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지만 그만큼 잃어버린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음식의 소중함, 함께 먹는 기쁨,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같은 것들 말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 시절 음식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손맛이나
다시는 맛볼 수 없는 그때 그 맛이 있으신가요? 그 음식에 얽힌 특별한 기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휴대폰은 잠시 내려두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대화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녁 식사가 조금 더 맛있게 느껴질지도 모르거든요. 다음에도 그때는 그랬지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